자, 이번 시간부터는 경영학 공부에서 좀 이렇게 흐름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리즈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크게 5덩어리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인사 부분에 좀 시리즈를 마련했어요. 공부하실 때 항상 보면 너무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 계시면 큰 틀이 없다 보니까 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사 조직 전략 전체에서 조직 행동에 해당되는 건데, 조직 행동은 경영학의 흐름이 있어요. 18세기 후반에 뭐 그런 산업혁명기에 뭐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사람이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고전적 접근법이 있었고, 1930년대 인간관계론이 있었고, 1940년대 이제 행동과학 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행동과학의 경영학 버전이 이제 조직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의 원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붙으려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원인 같은 걸 배우는데, 근데 그 행동과학, 1940년대 나온 행동과학의 경영학 버전이 조직 행동입니다. 이게 조직 행동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체계적에서 어떻게 되냐면 세 차원으로 돼 있어요. 개인 차원,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서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게 세 차원으로 돼 있는데, 이 세 차원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행동의 원인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처음 접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무슨 심리학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학자들도 나오고 막 이론도 막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노무사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거 나 왜 공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조직 행동이 조직 내에서 인간이 벌이는 행동,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조직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고성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등 떠밀려 와가지고 대충 열심히 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열심히 하는 애들은 도대체 이제 어떤 팩터가 얘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행동을 만들게 하는지, 여기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그런 심리적인 팩터들이 얘네를 열심히 안 하게 만드는지를 알면, 그럼 이제 얘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이제 조직 행동입니다. 개인, 집단, 조직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개인 차원 연구는 개인이 조직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고성과 행동이라든가 결근, 이직, 조직 시민 행동, 조직 내 이상 행동, 또 뭐 윤리적 행동,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거는 한 3가지예요. 뭐 고성과를 내는 행동, 조직 시민 행동, 윤리적 행동,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좋은 행동이고, 결근, 이직, 이상 행동, 좀 이렇게 안 좋은 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무엇이고, 안 좋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뭔지를 이제 알아내면, 이 요인을 제거하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좋은 행동을 만드는 요인들을 이제 더 많이 주게 되면 이 사람들 더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관리자가 된다는 거는 자기 부하 직원들이 안 좋은 행동은 덜 하고 회사에 도움되는 행동은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조직 행동이 좋은 관리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단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 개인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이면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 3가지 차원으로 이제 나눠서 배운다는 거죠. 근데 요거 공부를 하실 때 그래도 이제 요령이 있는데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개인 차원 변수는 개인이 회사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 고성과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차원 연구는 한 개인을 고성과자로 만들기 위한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개인을 고성과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개인 차원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거든요. 동기부여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라든가 가치관, 성격, 의사결정, 뭐 지각, 그 다음에 뭐 학습, 감정,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쫙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저 사람을 이제 고성과로 만들겠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추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차원 연구는 한 집단 혹은 이제 한 팀,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 팀이 있어요. 그런 스포츠 팀을 고성과 팀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차원의 연구는 한 조직을 고성과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안에 있는 주제들이 그래도 뭔가 통일감 있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와 관련해서 좀 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이거에 시사점을 쓰라고 하면, 기업 경영상의 시사점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성과를 높일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1차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나중에 2차 보실 때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행동이 가장 좀 외워야 될 게 많고 좀 두껍고 해서 2차에서 가장 많은 분이 선택은 하시지만 공부하기 조금 어려워하세요. 뭐 좀 분량이 많아서 책도 이제 교과서 이렇게 경조 선택하시면 조직 행동하고 조직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양이 좀 많긴 한데 얘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 행동이 뒤에서 배우는 인사 관리의 선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조직 행동을 배우고 2학년 2학기 때 조직 이론을 배우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3학년 때 인적 자원 관리를 배우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잘 하시면 인적 자원 관리도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2차 문제를 보니까 인적 자원 관리에 경영 조직, 조직 행동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답안도 훨씬 더 풍부하게 쓸 수가 있고 이해도 높아지기 때문에 경조 선택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긴 한데, 단지 이제 공부할 때 약간 이런 흐름 같은 걸 모르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행동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디테일, 각 내용들의 디테일을 구겨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큰 틀이 생겨서 휘발성이 좀 줄어듭니다. 디테일하게 막 외우면 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개인 차원 연구라면 그럼 이제 개인을 고성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그 주제들도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조직 행동에 대한 어떤 큰 흐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